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에 있는 삼성교통이라고 하는 시내버스의 관리부장을 하고 있는 이경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게 된 이유는 지금 시내버스가 많이 불편한데요. 이 불편함에 대해서 진주시가 노선 개편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 노선 개편에 대해서 삼성교통과 진주시가 여러가지 갈등을 겪고 있고, 이 갈등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우리가 흔히 의식주, 다음은 교통이라고 하는데, 이 교통 문제가 우리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도 실제 삼성교통과 진주시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노선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노선 개편을 둘러싼 진주시와 삼성교통의 갈등,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타시기 많이 불편하셨죠? 예, 저도 사실 한 번씩 타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건 뭘까? 저희들이 민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난폭 운전입니다. 안기도 전에 출발하고 아직 다 타지도 않았는데 문이 닫히고 그리고 급제동, 급가속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정차 통과.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사실은 길에서 한 5분만 있어도 많이 불편하시고 추운데요. 차를 5분 동안 기다렸는데 왔다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서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심에는 차가 억수로 많습니다. 도심에는 버스가 많은데 외곽지로 가면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촌에 어디 가더라도 차 없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기란 상당히 불편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시내버스가 왜 불편했었을까? 사실은 이 시내버스가 불편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업체들의 운전자들이 난폭하게 운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운전자들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우선 알아야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내버스가 불편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 여건의 변화입니다. 우리 회사가 1950년대에 처음 문을 열었고 지금 50년이 넘는 세월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만들어진 시내버스 노선이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병고동, 그리고 정촌산업단지, 신진주역, 그 다음에 혁신도시, 초정동, 이렇게 도시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버스 노선 체계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간선 노선, 이 간선 노선이라고 하는 도심지를 가는 큰 노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간선 노선에 대부분의 차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길이 막 막힐 때 보면 시내버스들이 다 길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대여섯 대가 다리 위에 서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도심에 노선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외곽 노선에는 부족하니까 당연히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서 촌으로 가면 갈수록 버스가 없어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기 청천면에 사는 한 주민을 만나는데 이 주민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애들 학교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침에 농사 지으면서 일부러 나갔다가 태워주거나, 안 그러면 학원을 다니지 않아들은 학원을 다녀야지만 버스를 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가장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선 체계, 대표적인 노선이 120번인데요. 이 120번이 거의 예전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어 있고 경상대에서 진해역까지 가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45분 만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버스 정류장은 43개로 늘었고 그 안에 신호등은 4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싣고 태우고 다시 출발해서 신호등에 걸려서 다음 정류장까지 가기가 1분 안에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부산교통의 불법적인 증차 그리고 행정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진주시 지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진주.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진양군 지역입니다. 96년도에 동호동 통합이 되던 시절에 부산교통이 제일 처음 가지고 있던 버스 대수가 7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 현재 7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1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나다 보니까 도심에 버스가 많이 늘어나는데 왜 그러냐? 부산교통에서 버스를 늘릴 때 버스를 늘리는 이유가 여기에 사는 주민, 여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버스를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스들이 어떻게 오느냐? 처음에는 돈 안 되는 노선인데 돈 되는 노선으로 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차들이 도심을 가로질러서 가는 형태로 노선이 무려 70대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에는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이 구역에는 당연히 버스가 없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시내버스가 불편하게 된 이유가 핵심적으로 여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7대에서 78대까지 늘어나는 동안 사실은 행정관청이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진주시가 예산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통과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건 곧 행정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이렇게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불편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이 무려 5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을 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지금 노선 개편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노선이 집중되는지 다음 지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시내 중심가입니다.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 여기 교육지원청 있는 곳, 여기 경찰서 앞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청이 여기 있어요. 여기 시청 앞에 무려 몇 회나 지나가냐면 하루에 2,000회 이상이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전으로 가면 없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주요 길이 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250대 정도가 되는 버스가 다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버스 업체에서 나서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선 개편을 한다 이러면 목적이 뭐냐?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이용자 즉 시민 여러분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의 경영 여건이나 운전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인 목적이 되는데요.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왜 경영 여건이나 운전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되느냐? 우리 기사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쪽팔려서 월급을 말씀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운전자들이 아까 과당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시내버스 승객 수는 계속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 여건이 많이 악화가 돼서 지금 한 달 일해서 받는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상상이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200만 원. 요즘 대학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인데 200만 원 이거 벌어가지고 사실 대학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 우리 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자들이 이렇게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살다 보면 당연하게 제가 볼 때는 불법, 불친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이런 운전자에 대해서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한 그런 버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노선 개편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 개편은 어떻게 하느냐?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면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딱 두 가지입니다. 노선과 버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노선 개편의 핵심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시내버스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 지급이라든지 행정에서 가진 인허가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 체계와 시내버스 운영 체계, 대중교통 행정 체계를 바꾸는 것, 이것이 노선 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진주시는 이 논의를 2014년부터 했습니다. 2014년부터 하면서 진주시가 노선 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계획이 있는데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240대 정도, 250대 정도의 버스가 진주시에 있다고 했는데 인근 창원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찰을 통해서 과당 경쟁을 좀 줄여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보면 아침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낮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낮 시간대는 운행을 하지 않고 오전이나 오후 출퇴근 시간대에 주로 운행하는 버스들을 도입을 해서 탄력 배차를 해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50년 동안 계속 이어진 이 노선 체계 자체를 한번 바꿔보겠다. 예를 들면 가자동에서 초전동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몇 대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바로 이어지는 노선을 만들겠다. 혹은 혁신도시, 금산, 병거동 이런 곳에다가 버스를 좀 더 넣는 노선 변경을 하겠다. 라는 것이 시내버스 노선 체계의 핵심 내용이고, 운영체계라고 하는 건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는 업체들에게 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어떤 내용들로 시의 운영을, 업체의 운영을 보장할 거냐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나중에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무슨 뜻인지 사실 보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준공영제가 아니면서 총괄 원가 방식에 기반한 민영제를 하겠다라고 일단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이렇게 맞춰놓습니다. 시와 삼성교통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대중교통 행정체계입니다. 이 전문 경력관을 충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주시에 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보통 최대 3년 정도 있다가 순환보직으로 순환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삼성교통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온 지 한 4년 됐는데 그 사이에 교통행정과장이 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담당 팀장들도 그만큼 숫자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과 1년, 짧게는 6개월 이렇게 계시면서 행정에 대한 이해나 노선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그리고 진주시 교통행정과가 다른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민원이 많은 곳이라서 기피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면 나갈 생각부터 해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통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 행정체계 자체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문 경력관을 충원을 하자. 이 전문 경력관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충원을 해서 행정체계를 제대로 갖춰보자 라는 것이 진주시가 진주시가 제시하는 노선 개편의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된다면 시내버스가 개선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삼성교통과 진주시는 갈등을 겪고 있느냐,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운송원가입니다. 자, 우리가 버스를 운영을 하면 이 운송원가가 뭐냐면 버스를 한 대를 운영을 하면 버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버스 회사는 인건비도 주고
기름값도 지불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게 운송원가입니다. 그래서 이 운송원가가 제대로 책정이 되지 않으면 업체는 적자 혹은 도산, 안 그러면 이 인건비를 줄여서 임금을 깎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삼성교통은 이 진주시가 제시하는 운송원가가 임금이 하락하고 적자가 가중돼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아니다. 우리 말만 들으면 경영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은 이 운송원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 운송원가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버스가 뭐 운송원가를 얼마 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나한테 얼마나 편리해지느냐 불편해지느냐 이게 아마 관심사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런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특히나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중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